지난번 엔트로피의 통계역학적 정의 관련해서 볼주만이 많은 반론에 부딪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운동 방정식은 시간에 대해 대칭인데 어떻게 비가역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역설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반론이었고 90년대 후반에 제 연구실 후배가 이걸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전 이런 의문을 품지 못했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배움의 깊이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은 시간에 대해 대칭인데, 즉 가역적인데 어떻게 비가역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1876년에 요셉 로슈미트라는 과학자가 제기한 반론으로 로슈미트의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두 개의 입자가 상자 안에 갇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근데 이런 역학적 시스템은 시간에 대해서 가역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운동복직이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요. 움직임이 동일하죠. 이건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이 상황을 시간을 뒤집은 건데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그냥 동영상을 거꾸로 돌린 겁니다. 실제 동영상 파일을 뒤집은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것은 왼쪽에서 한 시뮬레이션에서 마지막 조건에서 위치는 그대로 두고 속도만 반대 방향으로 놓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시간에 대해 순방향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 근데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역학이, 운동 법칙이 시간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역학적 시스템은 시간에 대해서 가역적이고 대칭적인데 앞에서 본 이제 두 개의 입자를 가지고 한 시뮬레이터랑 동일한 시뮬레이터로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보이는 것처럼 차가운 온도를 가진 기체 입자 1000개, 그 다음에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기체 입자 분자를 나타내는 입자 1000개를 이제 뿌려서 이제 섞는 거를 그때 보여드렸죠. 이걸 다시 보시면 자, 막 섞여서 단일 온도의 그 막스웰 분포로 수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가역적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단일 온도의 기체 입자 분포가 두 개의 피크, 차가운 기체 덩어리랑 뜨거운 기체 덩어리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우리가 현실에서 보지도 못했거니와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서도 열 에너지를 마음껏 얻어가지고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뭐 효율 100%의 뭐 엔진도 만들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서 좀 박살이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사방에 펼쳐진 유리 파편들이 주위의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갑자기 가속을 시작해서 본래의 유리잔 형상으로 재결합이 돼서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는 이제 바닥을 박차고 튀어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다 만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엔트로피 법칙만 이제 위배가 될 뿐이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런 걸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볼츠만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로슈미트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볼츠만이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해당하는 이제 법칙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게 이름이 H-스어림입니다. H-스어림은 H 정리죠. 증명됐다는 뜻입니다. 그 기체 분자 운동으로부터 비가역 현상이 이미 유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자, 근데 이 증명 과정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정이 하나 사용됩니다.
소위 말하는 분자 혼돈이라는 가정입니다. 영어로 molecular chaos라고 그러고요. 이 가정은 뭐냐면 충돌하는 입자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좀 애매하죠? 입자들이 그 전 히스토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이 가정이 들어가는 이유는 수식을 전개하는 도중에 두 입자가 충돌할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할 때 각 입자가 각각 해당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해서 곱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이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분자운동 과정은 충돌하는 두 입자가 독립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여기 지금 주사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빨간색 주사위는 5가 나왔고 파란색 주사위는 2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빨간색 주사위가 5가 나오고 파란색 주사위가 2가 나올 확률은 각각 6분의 1과 6분의 1 두 숫자를 곱해서 36분의 1이 되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두 개의 확률을 곱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개가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그 확률이 다른 하나의 확률에 의존한다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자, 이 가정이 타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지금 입자 두 개가 움직일 때 이 두 개의 입자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입자의 경로는 충돌 직후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속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방향에도 영향을 끼치고 위치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이 두 개는 사실은 독립이 아니죠. 히스토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다고 했는데 히스토리에 의존을 하죠. 어떻게 충돌했는지에 의존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분포 곡선을, 그러니까 이 분포 함수를 정의하기가 좀 곤란한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는 게 이제 적절치는 않고요. 근데 입자가 지금 이런 것처럼 1000개, 2000개, 혹은 막 수십만 개, 뭐 10에 23승계, 뭐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이 분포들 안에 있는 입자 하나하나가 충돌하는 조건이 이게 이전 히스토리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이제 조건인가 싶은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아무튼 요 분자운동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히스토리로부터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핵심 과정이 됐고, 이 과정을 통해서 유도된 식이 왜 비가역적인 현상을 나타내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히스토리를 다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분자운동 과정 같은 거는 사용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볼츠만이나 막스웰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수식으로 풀어서, 손으로 풀어서 이제 그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써서 분포함수에 대한 수식을 만들고 그로부터 어떤 특징들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걸 단순히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고 충돌 조건이나 벽에서의 반사 조건을 인가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 하나의 온도 분포에서 두 개의 피크로 나오는 것도 가능해야 되죠. 여기서는 분자운동 과정은 이제 맞지 않고 사용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잘 일어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돌아가는 조건은 굉장히 이제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박으로 치면은 여기 지금 화투장 모양이 있는데, 이 원래는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미리 어디에 있는지 다 미리 알고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너 그만 밑장빼기냐? 그래서 로슈미트의 역설에 대해서 볼츠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이 역설이 일리가 있다.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된다라는 증거는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진 않고요. 실제로 엔트로피가 감소할 확률은 매우 작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간 가역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거시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이 섞여있던 기체가 갑자기 뜨거운 기체와 차가운 기체로 나눠지는 그러한 그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초기 조건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런 초기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너무 작은데 그렇게 작은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아주 가능성이 낮은 건 불가능이라고 보는 것과 같다. 이게 볼츠만의 논리였어요.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볼츠만이 처음에 H 정리를 도입했을 때는 확률에 대한 생각을 이 정도로 깊이 있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슈미트의 역설이 등장한 이후 자신의 이론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곱씹어보고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통계적 이론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슈미트의 역설이 나온 다음 해에 그 유명한 그 볼츠만의 묘비명에도 적혀 있는 S는 K 로그 W 이 식이 등장하는데 이 식은 명백히 이제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정 거시 상태에 해당되는 미시 상태의 수라는 게 결국 경우의 수로 주어지는 특정 거시 상태의 존재 확률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계적 이론 확립은 로슈미트의 역설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하하고 이 볼츠만 사이의 반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로슈미트의 역설을 제기한 요셉 로슈미트와 볼츠만은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 다 비인 대학에서의 동료들이었고요. 볼츠만은 비인 대학에서 슈테판 교수한테 박사학위를 받았죠. 로슈미트는 근데도 볼츠만의 지도 교수보다도 14살이나 더 많습니다. 볼츠만은 1866년에 비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98년에 그라츠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후에 비인 대학, 뮌헨 대학 등을 돌면서 계속 교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슈테판이 은퇴하고 나서는 그를 이어서 비인 대학 이론물리학과 학과장이 됩니다. 로슈미트는 전형적인 학자 커리어를 밟은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신학, 철학,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교사로 일하면서도 이제 분조와 구조에 대한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었다고 돼요. 또 다 자비를 들여서 발표를 했었고, 이거를 눈여겨봤던 이제 슈테판,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그 당시에, 부학장이었다고 하죠. 슈테판의 도움으로 로슈미트는 빈대학 강사를 거쳐서 1872년에 볼츠만보다 4년 늦게 정교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슈테판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였던 셈이죠. 이 세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학문적 동료로서 또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가면서도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로슈미트가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테판이 로슈미트의 학문적 성과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했었고 논문 발표도 도왔고요. 위키에 보면 로슈미트의 지도 교수가 슈테판이라고 써있던데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생긴 오류로 짐작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역설은 해결된 걸까요? 이 수식적으로는 분자운동 과정이 연속적인 방정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었죠. 실제로 분자 간 충돌은 불연속적인 현상이고 이에 대해서 H theorem은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볼츠만 방정식이나 뭐 H theorem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용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확률적인 설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만족스러우냐에 대해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아직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용적인 논쟁보다는 이제 좀 더 철학적인 논쟁에 가깝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볼츠만의 제자였던 에른페스트가 좀 더 집요하게 이제 파고들게 됩니다. 통계역학의 또 다른 창시자 윌라드 깁스는 볼츠만의 통계역학의 앙상블 개념을 도입해서 엔트로피의 공식을 좀 더 일반화하는데요.
볼츠만이 겪었던 이제 시간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와 가역성의 혼란, 이거를 앙상블을 도입함으로써 이거를 좀 우회하고 좀 더 우아하게 현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깁스가 이런 앙상블 개념을 도입하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개념도 사실 코어스 그레이닝 개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세세한 파인 스트럭처를 아주 파인하게 끝까지 들어가면서 생기는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코어스 그레이닝 개념이고, 결국 앙상블 에버리지는 이거 역시 이제 유용한 개념이지만 어떤 철학적 정당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이론이 있는데요. 엔트로피가 정말로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각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지금 우리는 고전적으로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거를 명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겠죠. 명확하게 두 개를 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고전 통계 물리학 이론처럼 증가하는 이유의 기저에는 결국은 제일 밑바닥에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론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뜨거운 기체와 차가운 기체를 섞어서 이제 하나의 단일한 운동을 가진 기체로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역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하나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 역재생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입자 두 개 했던 것처럼 초기 조건만, 위치는 마지막 위치에서 속도 방향만 바꿔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둘이 결과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저 칠땡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잘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이 이미 엔트로피 증가 현상을 어떤 식으로든 다 반영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이 입자 시뮬레이션은 아주 정교한 시뮬레이션은 아니고 어떤 수치 해석 오차가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 해석적 오차가 누적이 되면 원래 의도했던 초기 상태로 되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초기 상태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삐끗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안정적인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스웰 분포 상태죠. 이 현상은 사실 20세기 후반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이론이죠. 혼돈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볼츠만의 통계역학 이론에 대한 반론 중의 하나로서 로슈미트의 역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